이번 시간에는 NGUI를 이용해 가지고 간단하게 커브 플로우처럼 표현하는 걸 한번 해볼 텐데요. 먼저 프로젝트 생성하시고 NGUI는 이렇게 받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소스 가지고 일단 임포트를 받으세요. 저는 먼저 아틀라스부터 구성해 보겠습니다. NGUI 오픈 아틀라스 메이커 하시고요. 이미지 선택하시면 되는데 UI 이미지 폴더 안에 이미지가 4개 들어있어요. 이렇게 선택하시고 네, 아틀라스 메이커로 바로 돌아가셔서 크리에이트 누르시면 어디다가 저장할지 물어보거든요. 저는 UI 폴더 밑에다가 인게임 아틀라스 네, 생성하겠습니다. 네, 생성이 완료됐고요. 그리고 이제 NGUI를 통해서 UI를 구성해 볼 텐데요. 먼저 2D UI 만들게요. NGUI create 2D UI 클릭하시면 바로 생성이 돼요. 그리고 UI 루트에 UI 패널이 바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은 이걸 제거하고 따로 추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무브 컴포넌트 하시면 없어져요. 그리고 이 UI 루트는 이거는 간단한 팁인데 플렉시블이 아니라 컨스트레인드 온 모바일이나 컨스트레인드 하시면 그 기기가 바뀌어도 그 해상도의 세로축을 계산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해주거든요. 저희는 720 사이즈로 하이트를 맞춰가지고 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구성이 필요한 게 요거 UI 루트 카메라 밑에다가 NGUI Create 패널 누르시면 패널이 생성돼요. 아까 저희가 지운 거 생성되고 여기 밑에다가 이제 구성을 할 텐데 그 커버 플로우 할 때 중심점에 왔을 때 저희는 딱딱 맞춰주는 거를 필요하니까 일단은 게임 오브젝트를 이하에다 하나 만들어 볼게요. 게임 오브젝트 Create Empty Child 누르시면 빈 게임 오브젝트 하나 만들어지고요. 네, 여기다가 Add Component 누르신 다음에 그리드 검색하시면 그리드 나와요. 그리드 넣으시면 요걸 가지고 이제 정렬을 시킬 거고요. 요거 밑에다가 저희가 커버 플로우에서 표현할 그 유닛들을 작성을 할 건데 일단은 스프라이트를 하나 만들어야겠죠. UI 스프라이트 네, NGUI Create 스프라이트 누르시면 바로 이렇게 생성이 돼요. 저희는 배경을 요걸 사용할 거기 때문에 배경은 요거 패널이라고 되어 있는 스프라이트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이즈를 300에 200 정도 입력합니다. 그리고 UI 스프라이트를 심플 타입이 아니라 슬라이스로 사용할 건데 이게 지금 이게 뭐 설정이 전혀 안 돼 있어요. 보더 설정이 안 돼 있어서 지금 그냥 이미지를 늘린 거랑 똑같이 나오는데 이때 스프라이트 옆에 있는 에디트 버튼 누르시면은 스프라이트 디테일에 이렇게 보더라는 값이 존재해요. 이거를 어떻게 조절할지에 따라서 옆에 지금 변경되는 걸 보실 수 있는데 레프트를 53, 라이트도 53, 버텀은 31, 탑도 31 입력하시면 요 이미지를 이렇게 십자선으로 잘라가지고 요게 이 왼쪽 구석으로 요게 오른쪽 구석으로 이렇게 딱 가서 나머지 부분을 다 채워서 표현하게 됩니다. 요 배경 위에 요 밑에다가 이제 그 아이콘을 하나 추가할게요. NGUI Create 스프라이트 하시면 네, 이렇게 스프라이트 생성되고요. 저는 아이콘 펜슬을 먼저 선택할게요. 그럼 여기 조그맣게 보이는데 요게 지금 제 사이즈가 아니죠. 사이즈가 보면 틀리니까 스냅 누르시면 원래 이것의 그 아이콘의 사이즈로 딱 맞게 돼요. 요거로 설정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 제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 요거 사이즈가 변경되면 아이콘 사이즈는 변경이 안 돼서 불편함이 있어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사용하는 게 앵커라는 기능이 붙어 있죠. 예. 이게 NGUI가 3점 버전대를 진입하고 3점 몇 버전대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진행되는 기능인데 요거를 유니파이드로 바꿔주세요. 그러면은 요 위에 있는 이것을 기준으로 혹은 이걸 기준으로 다른 걸로 끌어다 넣으실 수도 있는데 지금은 스프라이트라고 되어 있어서 헷갈리니까 이것을 유닛 1로 바꿔볼게요. 네. 보시면 유닛 1을 타겟으로 상대적으로 왼쪽 오른쪽 위아래를 상대적으로 값을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이게 레프트 라이트 버텀 탑을 각자 레프트 라이트 버텀 탑으로 맞춰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사이즈를 바꾸면 알아서 그거에 의해서 그 크기만큼만 변하게 되죠. 네,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설정을 하시고 요거를 복사해 주세요. 네.
디플리케이트 하면 됩니다. 에디트, 디플리케이트, 에디트, 디플리케이트 두 개 정도 만드시고 지금 테스트를 할 건데, 이름은 구분을 위해서 유닛 2, 유닛 3으로 고치고요. 네, 선택하시고 보면 이렇게 복사하면 NGUI 오브젝트들 복사하면 대부분이 스케일이랑 포지션이 조금씩 그 쓰레기 값들이 들어가는데, 이때는 그냥 S나 P 버튼 한 번씩 눌러서 리셋 한번 해주신 다음에 이 값들을 이 값들을 변경을 이제 할 거죠. 유닛 2번에는 스프라이트를 슬링샷 아이콘 슬링이네요. 네, 슬링으로 바꾸고 3번은 아이콘 스코어로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세 개가 각자 다르게 이제 표현이 되죠. 네, 그리고 이 세 오브젝트들에 다 지금 정렬을 한번 시켜서 보면은 좀 execute를 하면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한 거냐면 게임 오브젝트 패널 밑에 있는 게임 오브젝트 선택하시고 UI 그리드에 있는 요 설정 버튼 누르시면 execute 나와요. 클릭하면 이렇게 정렬해 줍니다. 근데 지금 사이즈가 안 맞죠. 왜냐면은 우리 거는 300으로 만들어 놨는데 UI 그리드가 정렬시키는 거는 가로 방향, 호리전탈 방향으로 셀 위드스가 20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310 정도 입력을 하면은 자기가 알아서 맞춰줍니다. 맞춰준 상태에서 플레이를 해봐도 이게 지금 액션이 안 보이긴 할 텐데, 해서 게임 화면으로 한번 보면은 좀 걸리네요. 네.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표현되는 것 뿐이죠. 어떤 인터랙션이 안 일어나죠. 오버플로우처럼 인터랙션이 일어나게 하려면은 패널에다가 UI 패널 밑에다가 스크롤 뷰를 추가해 주세요. 스크롤 뷰를 추가해 주시면 요게 이제 이 패널이 스크롤 형태로 움직일 건데, 무브먼트는 호리전탈 방향, 가로 방향으로 움직일 거다, 이렇게 명령을 주신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작용하는 요 유닛들에도 다 필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게 필요하냐면은 마우스의 인터랙션 혹은 터치의 인터랙션을 검출하기 위해서 피직스에 있는 요거 있죠. 그 박스 컬라이더가 다 추가돼야 되는데, 이걸 간단하게 추가하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은 그 오브젝트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NGUI 어태치 콜라이더 선택하시면 요 사이즈 있잖아요. 요거 그 스프라이트의 사이즈에 맞게 정확하게 콜라이더가 설정이 돼요. 설정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에도 다 어태치 콜라이더 넣어주세요. 콜라이더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게 스크롤 뷰에서 사용할 오브젝트라는 거를 각자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인터랙션이 발생했을 때 이것에 의해서 변경이 됩니다. 다 모두 그 유닛 1, 2, 3 다 선택하시고 디컴포넌트 한 다음에 드래그 스크롤 뷰 선택해 주세요. 스크롤로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는 거 하시면 요거는 이제 자동으로 표현이 됩니다. 플레이를 해서 보시면 됐죠? 이런 식으로 드래깅이 돼요. 근데 이게 커버 플로우처럼 되려면 이게 중심점에 왔을 때 이 유닛들이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움직임이 필요하죠. 커지고 작아지고 움직임이 필요해요. 그것을 처리해 볼게요. 일단 그 전에 요게 이제 움직였을 때 가운데 지점, 우리가 생각하는 가운데 지점에 왔을 때 약간 자석처럼 탁탁 붙으면은 사용자들이 어떤 움직임을 할 때 좀 더 편해요. 게임 오브젝트 선택하시고 센터 입력해보세요. 센터 입력하면은 센터 스크롤 뷰 온 차일드 온 클릭 있는데, 센터 스크롤 뷰 온 차일드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요 오브젝트를 중심으로 왔을 때, 어느 정도 근처에 왔을 때 자석에 붙은 것처럼 탁탁 멈추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왔을 때 이상한 값이 아니라 어느 정도에 와서 딱 붙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지금 제가 드린 소스 보시면 커버 플로우 유닛이라는 제가 이미 프로그래밍을 해놓은 코드가 있어요. 요거를 유닛 1, 2, 3에 유닛 1, 2, 3에 모두 추가를 해주세요. 이 코드는 기터브에서 자세히 보시면은 제가 주석도 좀 추가를 해놓을 건데, 내용들을 보면은 아주 간단한 게 원리가 뭐냐면은 이 중심점을 기준으로 이게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체크해서 요거의 사이즈를 그냥 변경해요. 근데 사이즈가 트랜스폼에 있는 요 사이즈를 사용하면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게 그 UI 패널이 늘어나는 것과 상관없이
이 사이즈가 변경됨으로써 해서 드로우 콜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제가 프로그래밍을 해놓은 건 UI 스프라이트에 있는 이 사이즈를 변경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네, 제가 유닛 1번을 선택한 상태에서 인터랙션을 보여드릴게요. 유닛 1번을 선택한 상태에서 보여드리면 네, 이런 식으로 사이즈가 그냥 변경이 돼요. 사이즈가 네, 가로축으로 변경되죠.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원하는 모양이 지금 아니죠. 얘가 좌우에 갔을 때 짜부러지고, 그리고 커브 플로우 움직임은 좌로 갔을 때 약간 요것도 작아져야 조금 더 느낌이 제대로 나겠죠. 그런 것들 처리를 해볼게요. 우선은 얘가 좌우로 갔을 때 그 좌우값만 지금의 그러니까 가로값만 영향을 받는 이유가, 제가 프로그래밍 해온 게 위드스만 에디팅을 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가로축의 어떤 값이 변하면 사이즈 세로값도 알아서 움직이도록 바꾸시면 됩니다. 그때 사용하는 게 UI 스프라이트 혹은 뭐 UI 텍스처건 뭐건 간에 위젯이 달려있는, 위젯을 상속받은 NGUI의 컴포넌트들 밑에 가보시면 이 에스펙트 기능이 프리로 돼 있을 거예요. 처음에 이거를 지금 저희는 가로값을 기준으로 세로를 바꿀 거였기 때문에 베이스 온 위드스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바꿔주시면 가로축이 변하면 세로축은 알아서 변해요. 그래서 여기에 선택하신 거 보시면 가로축은 변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세로축들은 인터랙션이 안 일어나는 형태로 변합니다.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것도 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플레이를 해보시면 가로축의 변화에 의해서 변하시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네, 이렇게 가로축이 변하니까 세로축이 변하면서 사이즈가 변하죠. 근데 문제가 뭐냐, 요 아이콘이 여전히 짜부러지거나 혹은 너무 작아져서 안 보여요. 이렇게 짜부러지는 것의 원인은 신뷰에서 확인을 해보시면은 스프라이트 선택하시면 이게 지금 이 아이콘, 이 스프라이트라고 되어 있는 이 아이콘, 저희가 말한 아이콘 요 자체가 앵커에 의해서 그 위에 있는 유닛 1 스프라이트를 기준으로 레프트, 라이트, 버텀, 탑이 요만큼씩 이격돼 가지고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밀려나면 그 값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거죠. 지금 얘가 사이즈가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저희가 지금 원하는 세팅은 요게 아니죠. 이게 작아지면 그 비율만큼 요것도 좀 줄어들어서 그 사이즈만하게 작아지길 원하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스프라이트 선택하시고 타겟 레프트가 아니라 set current position 있어요. 선택하시면 요거는 상대적인 좌표로 입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치면 요 앵커 타겟 레프트 라이트 뭐 이런 식으로 설정하면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 뭐 예를 들면 75면 75만큼 무조건 떨어지라는 건데, 이렇게 커스텀으로 해서 요 퍼센트 어떤 값을 입력되면은 0.25의 그 전체 사이즈의 0.25 위치에 있으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계산을 바꿔주면, 세컨트 포지션으로 바꿔주면은, 네, 요걸 바꿨습니다. 바꿔주시면, 네, 요거 잘 봐주세요. 펜스. 네, 요렇게 줄어들 때 줄어든 요 사이즈를 계속 기준으로 일정하게 그 길이를 유지하면서 그 비율만큼 유지하면서 변경이 돼요. 그래서 이게 마치 줄어들 때 아이콘도 같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아이콘들도 똑같이 설정을 해주시면 아까 펜스처럼 다 똑같은 효과를 다 보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세컨드 포지션 네, 해주시면 됩니다. 플레이 해보시면 네, 원하는 움직임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예외적으로 지금 요 슬링 그 새총 관련해 가지고 표현이 이상하게 되는 게, 요 아이콘들은 약간 정방향에 가까워서 어느 정도 일정 사이즈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실제 그 아틀라스 이미지가, 요 이미지가 보시는 바와 같이 옆에 비어있는 쓰레기 값이 좀 있는데, 요 값을 NGUI가 처리할 때 패딩으로 값을 넣어줘요. 레프트 라이트에. 그래서 150이라는 표현 영역 중에서 어느 일정 거리만큼 띄어서 요 스프라이트를 그려주게 돼 있어요. 요 스프라이트를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요 지금 150이면 150 사이즈의 패딩만큼 밀어서 이미지를 표시를 해요. 그 절대값이 표현이 되기 때문에
작아졌을 때 짜부러지게 되거든요. 되도록이면 여기서 사용하는 이미지든 그러니까 그 아이콘들의 어떤 사이즈 규격을 정확히 맞춰가지고 예, 어떤 알파 값에 의해서 날아가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저는 뭐 이렇게 돼 있긴 한데 여러분들은 소스를 그런 걸 사용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에다가 UI 패널 누르시고 클리핑 소프트 클립으로 바꾸시고 사이즈 입력하시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일정 영역에 딱 갖춰져 있는 모습으로 보여요. 보통 커브 플로우나 뭐 이런 UI는 일정 영역에다가 가둬가지고 UI를 구성하시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요 사이 뭐 간격들을 좁히시려면은 그만큼 입력값들을 바꾸시면 지금보다 더 가깝게 이렇게 붙어서 보일 수 있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건 코드를 조금 수정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토투였고요. 다음 튜토리얼은 뭘 할지 모르겠지만 곧 조만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소스는 지금 아래 링크 참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